혹시 맥도날드에 가보신 적 있나요?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실 분은 아마 거의 안 계시겠죠. 후발주자들이 많이 치고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맥도날드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패스트푸드 브랜드라는 데에 이견을 낼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세계 어디서든 무난하게 영업할 것 같은 맥도날드지만 제대로 쓴맛을 본 적도 많은데요. 아시아 한 구석의 어느 나라에서는 현지 토종 기업과 경쟁에 참패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냐? 바로 동아시아 대장 가탄민국은 아니고요. 섬나라 필리핀입니다. 자, 이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 게요. 원래 맥도날드는 다른 글로벌 프랜차이즈랑 경쟁을 붙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롯데리아라든가. 하지만 필리핀의 경우 이 동네 토종 브랜드 졸리비가 로날드를 탈탈 털어버리며 연승 중입니다. 생긴 건 무슨 호빵맨 옆에 서 있게 생겼는데. 갑자기 뭔 필리핀 얘기냐고요? 제가 얼마 전 충격적인 사진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트레이 하나에 패스트푸드를 아주 꾹꾹 눌러 담아 넣었는데 놀랍게도 햄버거는 고사하고 빵 종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치킨이랑 감자튀김, 메시드 포테이토, 콘샐러드까지는 알겠는데 이거는 설마 팝인가요? 한켠에 있는 갈색 소스가 뭔지도 궁금하고 위에 있는 메뉴들은 또 뭔가. 오른쪽은 파스타 같기도 한데 왼쪽은 진짜 그냥 봐선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자료 조사를 해보니 필리핀이라는 나라 요리가 좀 재밌더라 이거죠. 분명 필리핀 전통 요리라고 하는데 딱 보기에도 갈비탕, 갈비찜, 삼계탕, 게다가 주식은 밥이니까 우리나라하고 입맛이 은근 비슷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왜 패스트푸드만큼은 졸리비가 압승하고 있느냐? 그 대답으로 지금부터 제가 이 사진의 메뉴들을 그대로 재현하며 이 완벽하고 멋진 한 상을 똑같이 차려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 건 바나나 케첩입니다. 졸리비라는 브랜드의 대표 메뉴 중 하나가 바로 필리핀식 스파게티인데요. 졸리비 햄버거는 오히려 맛이 평범 그 자체고 이 스파게티 그리고 치킨이 가장 인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스파게티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소스에 아낌없이 들어간 바나나 케첩이란 말이죠. 바나나 케첩이란 게 있다는 걸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을 텐데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동남아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인 소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바나나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 영상들을 보며 레시피를 공부했는데 피트아리란 분의 레시피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흥미로워서 이쪽을 메인으로 잡고 요리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적양파, 마늘, 생강을 적당히 썰어놓고요. 생 할라피뇨를 넣으면 좋은데 저희 집 근처에선 구할 수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시키면 양이 감당 안 되더라고요. 대신 할라피뇨 피클을 넣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추가해 곱게 갈아주면 일단 1단계 통과, 2단계로 따로 갈아줄 것들이 있는데요. 바나나 케찹인 만큼 당연히 생 바나나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맛과 향에 일체감을 주기 위해 바나나 식초를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생 할라피뇨 대신 피클을 넣었으니까 레시피보다 양을 줄였고요. 진간장과 피쉬 소스까지 더해 잘 갈아주면 2단계 통과입니다. 이제 1단계에서 만들었던 야채 페이스트를 천천히 볶다가 토마토 페이스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면 향신료 차례인데요. 강황, 파프리카 파우더, 올스파이스, 케이엔 페퍼가 들어갑니다. 다른 거는 그렇다 치고 올스파이스라는 건 굉장히 생소했는데 카리브해 연안에서 주로 나는 향신료로 계피, 클로브, 넛맥을 합친 듯한 향을 낸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계피 향이 느껴지는 것도 같더라고요. 이 다음은 정말 쉬워요. 계속 볶다가 2단계에서 만든 바나나 페이스트를 추가하고 여기에 브라운 슈가를 넉넉하게 넣어줬습니다. 향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프랑스 라파르스의 각설탕으로 준비했는데 확실히 일반적인 설탕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뭔가 좀 더 고급진 카라멜 향에 가까운 느낌? 아무튼 약불에서 천천히 저어가면서 뜸을 들여주고 소금을 약간만 추가해주면 바나나 케찹이 완성됩니다. 색은 조금 진해서 시판 케찹보다 갈색이 많이 나는데 맛은 엄청 맛있어요. 장난 아닌데? 되게 맛있다. 이번엔 사진 속 한 구석을 차지한 이 갈색 소스를 만듭니다. 이 녀석의 정체가 양식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그레이비 소스더라고요. 필리핀에서는 거의 국민 소스급으로 소비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그레이비 소스를 만들려면 시간이며 과정이 정말 복잡하고 시판 소스를 쓰자니 이건 해외 직구 말고는 잘 안 팔아요. 아쉬운 대로 이번엔 비프 스톡을 쓴 야매 그레이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양식조리사 시험에선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하네요. 먼저 밀가루가 갈색이 될 때까지 구워서 따로 빼두고 팬에 버터를 녹인 뒤 비프 스톡을 넣어 섞어줍니다. 여기에 따로 빼놨던 밀가루를 물에 풀어서 부어주고요. 계속 저어주며 가열하다가 후추, 갈릭 파우더와 소금까지 넣어주면 간단하게 야매 그레이비 소스 완성. 소스를 다 만들었으니 한번 담아볼까요? 이번엔 귀염귀염한 곰돌이 소스통을 준비해봤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사진에서 가장 알아보기 쉬웠던 두 가지 메뉴가 있죠. 바로 감자튀김 그리고 메시드 포테이토. 먼저 감자튀김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 채널 중 하나 매일 만나님의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3천만 회가 넘어가는 엄청난 레시피죠. 감자 껍질을 잘 벗겨내고 모양을 잡아 썰어준 뒤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놨다가 헹궈내고 끓는 물에 삶아서 식혀줍니다. 물기를 제거한 다음 비닐봉지에 털어놓고 전분이랑 같이 쐐깃쐐깃하면 준비 완료. 이번엔 메시드 포테이토 차례. 먼저 껍질을 벗긴 감자를 깍둑썰기해서 잘 삶아주고요. 완전히 익은 뒤 꺼내서 사정없이 뭉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이걸 체에 내려주면 좋은데 내가 해내고 만다. 솔직히 포기할 뻔했는데 그냥 하니까 또 되네요. 야, 이게 되네. 아무튼 이 감자를 소금 후추로 간을 한 생크림에 넣어서 약불로 천천히 볶아주면 메뉴 하나가 완성됩니다. 이제 슬슬 메인 메뉴를 준비할 차례가 됐네요. 먼저 치킨 염지부터 해둘 건데 물에 소금을 잘 녹여주고 다진 마늘, 월계수잎, 후추를 추가해 닭고기가 푹 잠기도록 넣어 실온에 몇 시간 방치하면 됩니다. 그럼 염지가 될 동안 사이드 메뉴 중 하나 판시 팔라복을 만들어 볼까요? 우선 기름을 두르고 돼지 다짐 육을 넣어 잘 볶아주고요. 얘를 건져낸 다음 그대로 새우를 넣고 볶아줍니다. 새우가 다 익고 나면 또 건져내고 아나토시를 볶을 차례인데, 자, 아나토시가 뭔지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동남아에서는 천연 식용색소로 많이 쓰이는 식재료고 독특한 향까지 내주는데 이게 또 거부감 드는 냄새가 아니라 맛있는 동남아 식당 갔을 때 나는 그 특유의 향? 그거더라고요. 아무튼 색이 다 났으면 아나토시는 건져내서 버리고 여기에 건조새우를 넣어서 볶아 이 색을 그대로 입혀줍니다. 얘까지 다 볶아지고 나면 역시나 따로 건져놓고 슈림프 스톡과 포크 스톡을 팬에 녹여준 뒤 전분물을 넣고 잘 저어서 간단하게 소스를 완성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공들인 메뉴가 바로 이 졸리비식 스파게티인데 재료 구하기가 은근 어려웠거든요. 일단 필리핀식 스파게티 소스라는 게 따로 존재하더라고요.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토마토 소스에 비해 단맛이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줏빛 소세지가 필요한데 졸리비 스타일 스파게티 레시피 영상을 검색해보면 열이면 열 다 이 소세지를 쓰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핵심 재료겠다 싶어 인터넷을 들들 뒤져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케찹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미 만들어놨죠. 자, 일부 메뉴는 이미 완전 조리했지만 대부분은 최종 과정만 남겨둔 반조리 상태인데 사진에서 본 이 멋진 한 상을 그대로 재현하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스부터 시작해 완성까지 총 15시간이 걸린 대도전, 그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필리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제가 필리핀에 온 것 같은 기분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스럽네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나요? 평범한 가정에서 이렇게 먼 나라의 프랜차이즈 메뉴를 풀세트로 재현할 수 있다니 제가 했지만 성취감이 참 뿌듯하더라고요. 콘 샐러드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 싶어 그냥 사왔지만요. 사실은 이제 필리핀에서는 그레이비 소스에 치킨을 찍어 먹는 게 좀 국룰이래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메시드 포테이토도 그레이비 소스랑 같이 넣어놨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도 그레이비 소스를 따로 담아놨는데 얘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시작은 뭐부터? 닭다리부터. 경건하게 갑니다.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치킨의 그레이비 소스 조합은 처음 먹어보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놀랐습니다. 그냥 한번 먹을게요. 그냥 먹으면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니스톱 닭다리, 미니스톱 닭꼬치 이런 거 드셔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치킨만 먹었을 때 딱 그 맛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레이비 소스를 만나가지고 이게 둘이 결합이 되면은 미니스톱 닭꼬치가 짜잖아요. 짜기만 한데 이제 그 단순한 그 짠맛과 후추 맛을 그레이비 소스의 그 감칠맛이 좀 이게 적절하게 채워주면서 조화가 굉장히 좋네요. 필리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조합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를 한번 해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게 치밥 때문이잖아. 이거 한 입 먹고 밥 한 번 먹고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찍어서 듬뿍. 그레이비 치킨만 먹으면 조금 짜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밥을 넣으니까 안남미가 약간 물기가 없잖아요. 약간 팍팍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합이 한 번에 딱 만났을 때 비로소 딱 맞는 간이 된다. 전혀 안 짜요. 이걸 밥이랑 같이 먹는 순간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다? 게임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스파게티를 한번 먹어봅시다. 자, 비벼서 이렇게. 자, 치즈랑 소세지를 한 장 야무지게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맞는 거냐? 스파게티 레시피를 볼 때부터 이건 맛이 없으면 이상하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기분 좋은 단맛이 뇌를 강타했습니다. 솔직히 조금만 정신을 놨으면 이것만으로 배 채울 뻔했어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맥도날드가 필리핀에 발을 못 붙이는 이유가 있네. 너무 맛있는데? 이게 오리지널 졸리비에 어느 정도나 근접해 있는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졸리비에서 이걸 똑같은 맛으로 판다? 저라면 매일 갈 것 같아요. 또 농담 아니에요. 이 소세지가 불량식품스러운 겉모양 때문에 제가 무시를 했는데 식감도 단단하고 맛있네요. 이번엔 감자로 넘어갈게요. 감자 메시드 포테이토 살짝 식어가지고 지금 좀 굳었는데 그래도 맛은 똑같을 것 같아요. 자. 맛있는데 제가 앞에 졸리비 스파게티를 먹고 그 다음에 먹었더니 약간 치인다. 약간 치여. 이번에는 판시 팔라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볶음 쌀국수 뭐 이런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게티처럼 이제 위에 소스를 얹어 먹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한 입에
흔히 생각하시는 그런 쌀국수 국물 뭐 아니면 팟타이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그거랑도 결이 좀 다르다. 혹시라도 필리핀 가서 졸리비를 드실 거라면은 얘를 제일 먼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파게티, 감자튀김, 치킨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저녁 식사 같은 느낌이라면은 얘는 조금 아침 같아요. 브런치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가벼우면서도 좀 이렇게 속에 부담이 안 되는 느낌. 계란이 이 요리의 완성이라는 점 때문에 얘가 굉장히 양식스러워지네요. 스타일이. 이 판싯팔라복은 재료가 남아서 나중에 한 번 더 해 먹었는데요. 앞에 다른 메뉴를 먹어보지 않고 얘만 먹었을 때는 짭조름한 간에 새우향이 어우러지고 돼지 다짐육이 식감을 더해주는 멋진 레시피더라고요. 바나나 케찹. 감튀는 역시 케찹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레이비도 한번 먹어볼게요. 자, 입니다. 얘는 바나나 케찹이 정배예요. 그레이비가 맛없는 거 아닌데 바나나 케찹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메시드랑은 조금 달라요. 메시드는 생크림이 들어가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또 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레이비랑 먹으면은 단짠 조합이 되면서 얘네들이 되게 잘 맞는 조합인데 생 감튀는 얘는 달라요. 얘는 좀 더 날것에 가까운 느낌이란 말이죠. 이 자기 주장이 별로 없는 친구야. 그래서 그런 친구한테는 요 세게 단맛을 더해주는 바나나 케찹이 진짜 잘 어울립니다. 바나나로 케찹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사실은 얼른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 좀 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잼. 케찹이라기보다는 토마토 그 신맛이 조금 들어간 좀 달달한 잼 같은 그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촬영하며 뼈저리게 느낀 게 있는데 왜 패스트푸드점 주방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일해야 되는지 개념이 제대로 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제 원픽은 스파게티. 엄청 달고 엄청 살이 찌는 맛인데 너무 맛있습니다. 식재료를 다듬고 익히고 또 기다리고 하는 과정이 혼자 할 땐 굉장히 체력을 잡아먹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여기에 분업과 전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패스트푸드가 되는 거겠죠. 요식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고 싶네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도 또 맛있는 요리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밥장마였습니다.